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뉴욕과 맨하탄과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영국인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아이, 월스트리트 만들어 봤자 우리가 담 타고 넘어가면 돼. 빨리 포기하시라고. 이 거스 히딩크 조상들아, I'm still hungry.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어쨌든 간에 드디어 영국인의 공격으로 뉴 암스테르담 망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꿀꺽 삼켜요. 이제부터는 그 권리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거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이 동네 이제부터 우리 영국 땅이다. 뉴 암스테르담 풍차나 돌리셔. 튤립이나 키우고.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야, 이름 다시 짓자고. 이거 이름 어떻게 지었냐면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이 찰스 2세였는데 동생이 백수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야, 동생 오라고 해. 형 왜? 내가 엉아가 좀 공격을 좀 해가지고 네덜란드로부터 저기 땅 하나 뺏었거든. 그거 네 땅에 건너가서 가서 좀 사람답게 살아. 형 고마워. 그 동생 이름이 요크공이었어요. 그래서 요크공이 와가지고 뉴 암스테르담 이름 바꿔. 이제부터는 내 이름 바꿔. 내 이름으로 해. 요크공이 들어가가지고 뉴 요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뉴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욕 등 영국 식민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매사추세츠는 정말 발음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스펠링도 복잡하고. 매사추세츠. 자, 점점 영국인들의 식민지가 대서양 연안에 건설이 됩니다. 저 북쪽의 맨 위에 매사추세츠로부터 저 남쪽의 조지아까지 대서양 연안에 총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생기는데 당연히 이제 영국에서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제 몰려오겠죠. 신대륙으로 가자. 첫 식민지가 생긴 후, 그러니까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 생긴 후 약 100년이 지난 1763년 같은 경우에는 총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에 영국인들이 200만 명이 몰려와서 바글바글 살게 돼요. 자, 네덜란드도 신대륙에 눈독을 들였는데 또 이 양반들이 눈독을 안 들이면 심심하죠. 이다 도시, 이다 시골, 위위 멸치볶음. 프랑스가 빠지면 또 섭섭하죠. 자, 지금부터는 캐나다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원이 또 될 수가 있는데 1608년 프랑스인들이 울랄라 이다 도시 우리도 신대륙 한번 가서 땅 따먹기 좀 해보자. 울랄라. 근데 남미는 오랄레 개빠소 지금 그 스페인 애들이 다 먹어버렸고 북미 대서양 연안은 다 슐럽주 야야야 비틀즈의 그 선조 영국인들이 다 먹어버렸는데 남은 땅 없나? 울랄라. 지도 갖고 와라. 울랄라. 펼쳐보니까 남은 땅이 저 북쪽 북극 근처밖에 없는 거예요. 울랄라. 일단 거기라도 가자. 울랄라. 그래서 북쪽으로 가요. 프랑스인들이.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인트 로렌스 강 하구원에 도착을 하는데 어디냐? 여러분 잠시 그 방송을 끊고 북미 지도 펼친 다음에 캐나다 지역에 세인트 로렌스 강이 있는 데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 세인트 로렌스 강 하구 쪽에 뭐가 있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퀘벡이 있어요. 퀘벡. 여기에 프랑스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겨울에 겁나 춥겠죠, 당연히. 거의 북극 근처인데. 근데 여기가 또 참 그 축복받은 게 뭐냐면 겨울은 춥지만 봄, 여름, 가을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어요. 야, 올라라. 겨울만 버티면 봄, 여름, 가을은 그나마 좀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정착촌 만들자. 오케이.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새로운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누벨 프랑스라는 곳을 여기에 만듭니다. 나중에 퀘벡이 되는 곳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퀘벡은 프랑스어를 쓰는 거 아시죠? 캐나다 안에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가 제1언어예요. 퀘벡은요. 설린 디옹도 퀘벡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설린 디옹의 모국어는 프랑스어예요.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계기가 셀린 디옹이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르면서 영어를 처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의 퀘벡이 있는 곳에 누벨 프랑스, 뉴 프랑스를 건설을 합니다. 프랑스인들이. 근데 겨울이 아무리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도 춥잖아요. 아유,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멸치볶음. 너무 춥다. 근데 여기 누벨 프랑스 좀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우리? 지금 대서양 연안에는 영국인들이 다 식민지로 후룩잡잡 드신 상태인데 이 중간에 있는 뻥 뚫린 평야지대는 주인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 왜 아직까지 주인이 없을까? 올라라? 그럼 우리 프랑스가 먹자.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미국 지도를 보시면 대서양 연안의 13개 영국 식민지들은 정말 대서양 연안 쪽에 딱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중간, 그러니까 지금의 소위 말하는 미 대륙의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엔 정말 주인 없는 땅이었어요. 아니, 물론 주인은 있었겠지,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이. 하지만 이 서양 세력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울랄라! 내려가자!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쭉 퀘벡에서부터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요. 여러분 이왕 미국 지도 보신 김에 미시시피 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긴 강이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흐르는 강인데 나일강, 아마존강, 양쯔강 다음으로 세계 4대 강이에요. 정말 길어가지고 퀘벡에서 출발을 해요. 미시시피 강이 캐나다에서 쭉 저 밑에 뉴올리언스 멕시코만까지 내려오는 어마무시하게 긴 강이거든요. 미시시피 강이. 그래가지고 야 장클로드 반담 이브몽땅 더 생각나는 프랑스 이름이 없네. 다 배 타. 오케이 올라올라. 자 이 강 따라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간다. 올라올라.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다 지 땅이라고 해요. 여기도 프랑스 땅, 여기도 프랑스 땅, 다 프랑스 땅, 프랑스 땅. 하, 주인 없지. 드디어 저 밑에 멕시코만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멕시코만까지 도착해가지고, 야, 여기는 좀 약간 기후도 따뜻하고 농사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완전 우리 프랑스 땅!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 식민지, 북미 대륙, 지금의 미국의 프랑스 식민지를 보면 정말 웃길 정도로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거의 한 30-40% 되는 어마무시한 중부 내륙 땅을 다 그 식민지라고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영국 측에서도 별 불만이 없었던 것이 황무지거든. 서부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땅들이요. 알았어. 너희 땅 해 그래. 거기서 뭐 마음대로 해보시오. 뭐 서부 영화 찍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프랑스인들이 쭉 미시시피 강 따라서 그 지금 멕시코만까지 내려오는데 거긴 좀 농사가 될 만한 땅이었어요. 여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국왕한테 잘 보여야지. 올라라. 그 당시 프랑스 국왕이 이제 루이 14세였는데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지아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루이지아나. 자, 루이지아나에 또 중심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대서양 연안에 여기 정말 동네 좋다. 여기 바다도 있고 기후도 좋고 여기 또 이름을 하나 줘야 되는데 뭐라 지을까? 국왕한테 벌써 우리가 한번 아부 한번 했고 루이지아나라는 이름 지어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아부를 할 사람 없을까? 랄랄랄랄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실권자 이름이 오를레앙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를레앙. 나 내려갈래. 오를레앙이 아니라 오를레앙의 이름을 따가지고 새로운 오를레앙, 뉴 오를레앙이라고 그 도시를 만들어요. 뉴 오를레앙의 영어식 발음이 뉴 올리언스거든요. 그래서 뉴 올리언스가 탄생을 합니다. 뉴 올리언스 지금도 가면요. 프랑스 타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남아있는 프랑스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프랑스 타운이 있는데 이렇게 영국 식민지와 프랑스 식민지가 다 셋업이 돼요. 대서양 연안의 13개의 영국 식민지, 중부지방의 미시시피 강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프랑스 식민지. 둘이 손잡고 잘 살까요? 근데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그 펜실베니아주의 이름의 어원, 그리고 또 매사추세츠의 어원,
말씀드렸는데 버지니아를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 정말 깜빡깜빡하는데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뭐냐? Virgin, 처녀에서 나왔는데 그 제임스타운이 건설되기 이전, 그러니까 정말 땅만 있던 대서양 연안 그냥 신대륙이죠. 그 신대륙을 퉁쳐가지고 영국에서는 버지니아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제임스타운은 그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말씀드렸는데 제임스 1세 바로 전 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거든요. 이 여왕이 뭐로 유명하냐? 결혼을 안 했어요.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나는 영국이랑 결혼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 얘기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했는데 하여간 그 당시 스페인은 다 남부를 지금 그 남미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건설하고 있던 상황에서 영국도 야 우리 그러면 저 북미 지역을 탐사해야 되는데 북미 그 당시 북미라고 안 불렀겠죠. 그 이름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 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별명이 Virgin Queen이잖아. 평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하하. 우리 여왕님에게 아부하는 의미로 버지니아 이 처녀의 땅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 좋아. 앞으로 그 북미 지역 나중에 미국이 되는 지역은 전체가 다 버지니아야 해서 버지니아가 됐는데 그 제임스타운을 첫 건설한 첫 식민지 정착민들 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지금의 제임스타운에 도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말로만 듣던 버지니아란 땅인가 봐 해서 버지니아의 규모가 대서양 연안 전체에서 슉슉슉슉 줄어들어서 제임스 강 유역으로 한정됐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버지니아인데 지난 시간에 그 영국과 프랑스가 이 북미 대륙에서 서로 식민지 땅 따먹기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조짐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영국 식민지가 서쪽으로 영토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신경 쓰여요. 왜? 프랑스가 딱 막고 있으니까 프랑스 식민지가 그 루이지아나라는 그 지명이 지금의 루이지아나 주는 아니에요. 루이지아나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식민지 루이지아나가 자 잠시 미국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고 오른쪽에 미시시피 강부터 왼쪽에 로키 산맥까지 전체 땅을 다 퉁쳐가지고 루이지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자기네 땅이 얼마나 큰지 프랑스도 몰랐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미시시피 강부터 로키 산맥까지 그냥 다 루이지아나다.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서부 진출해야 되는데 그 프랑스 울랄라들이 지금 주장하는 루이지아나가 딱 가로막혀 있네. 신경 쓰이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러다가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의 이 서쪽 국경 위에 보면은 오대호라고 해서 이대호 아니에요. 진짜 확 그냥 5개의 큰 호수가 있거든요. 오대호 바로 밑에 보면 지금의 오하이오주가 있죠. 그 당시에는 당 오하이오 계곡이라고 불렀던 땅이었는데 일단 오하이오라는 이름 자체는 그 당시 원주민 말로 큰 강이란 뜻인데 이게 그 당시에 프랑스령의 캐나다 영토였어요. 오하이오가. 잠시 여러분 위치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국 지도 펼치신 다음에 오대호 5개의 큰 호수 보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오하이오 주가 있거든요. 그 당시는 오하이오 계곡이라고 불렸던 땅인데 당시는 프랑스령 캐나다의 영토였어요. 오하이오가. 이게 굉장히 전략적 그 가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 프랑스령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땐 춥잖아요. 캐나다가 퀘벡, 몬트리올.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교두보 역할하는 것이 오하이오 계곡이고 오대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오하이오 계곡. 당시는 프랑스령 캐나다 땅이었는데 어라? 영국 정부가 갑자기 영국 식민지인들에게 특허장을 줘버리네. 어이! 식민지 주민 여러분! 땅이 좁죠? 네! 좁습니다! 그러면 저 오대오 밑에 보면 오하이오 계곡이라는 큰 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세요. 특허장 주세요. 특허장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프랑스가 격분을 하죠. 울랄라? 지금 영토 침입이냐? 이거 보시오, 영국인들. 여기 오하이오 계곡은 우리 프랑스 땅인데 뭐? 너희들 마음대로 특허장 어쩌고? 이래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1754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신대륙 북미 대륙에서 전쟁을 벌여요. 이게 이름이 프렌치 인디안 전쟁인데, 인디안? 거기 인디안이 왜 나오냐? 그때 이제 인디안은요, 우리가 이제 북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인디안 원주민들은 프랑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일단 다 죽이고 봤죠. 죽이고 쫓아내고, 야, 여기 영국 땅이니까 나가! 한 반면에 프랑스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울랄라, 파리에서 왔잖아요. 프랑스인들은 이 원주민들에게 이 교역을 하면서 거래를 했거든요. 저기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당신들 죽이거나 해치지 않고 그냥 거래만 합시다. 당신들이 잡은 그 담비, 모피 우리한테 팔면은 우리가 돈 줄게요. 해서 프랑스와는 무역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 북미 원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 더 우호적이었을까요? 자기들 때려 죽이는 영국보다는 프랑스에게 훨씬 더 우호적이었겠지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영국이 빵 북미에서 전쟁을 벌일 때 이 원주민들은 다 프랑스 편에 붙어버려요. 이왕 둘 다 침략자면은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낫지 않냐? 야, 우리 원주민들은 프랑스 편에 붙어가지고 싸운다. 알겠냐? 이래서 공식적인 이름이 프렌치 인디안 전쟁인데, 즉 프랑스랑 원주민이랑 한 팀, 그리고 또 영국이랑 한 팀 빵 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프랑스군의 이 우세가 강했던 게 뭐냐면, 일단 오하이오에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오하이오는 그 당시에 프랑스령이었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영국에서는 원정군이 온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래 죽치고 있던 프랑스가 우세했는데, 이때 오하이오까지 걸어서 온 영국 원정대의 대장이 누구였냐? 그 당시 22살의 파릇파릇한 영국군 장교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22살, 아무 경험도 없어가지고 그 첫 전투에서는 완전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오하이오에서 벌어진,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령 식민지였죠. 오하이오에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첫 전쟁은 프랑스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같이 격분한 영국 왕실은 최정의 왕실 함대를 파견하는데, 영국 왕실 함대가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건너와가지고 대서양에 정박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 가볍게 발라주고 꽝꽝꽝꽝꽝, 진격, 야 너희들 뭐 울랄라 이다도시 이다시골 진격! 일단은 퀘벡이 함락이 돼요. 그 당시 이제 프랑스령 식민지 캐나다의 그 퀘벡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당시 캐나다의 수도가 이제 몬트리올이었거든요. 몬트리올도 가볍게 발라버리는 최강의 영국군. 드디어 1760년 대영 제국에 까불까불하던 프랑스군, 굳이 따지면 진짜 프랑스군이 아니라 프랑스령 캐나다에 있던 프랑스군이 항복을 합니다. 완전 무조건 항복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퀘벡, 그리고 오하이오의 남부 지역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오하이오가 영국 식민지가 돼요. 퀘벡이 이때부터 영국 식민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 식민지로서의 캐나다의 시작입니다. 그때도 이름이 캐나다였나? 아니요. 캐나다라는 국명은 나중에 1867년에 그러니까 퀘벡 지역에 있는 원주민 말로 마을, 타운이란 말이 카나다였대요. 그 카나다를 따가지고 캐나다가 된 건데, 그 당시는 그냥 퀘벡이라고 불렀는데, 하여간 프랑스령 퀘벡이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가 시작이 됩니다. 하여간 이건 뭐 캐나다사 뭐 혹시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미국사니까 프랑스와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뭐 제가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란 건 이 돈, 머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국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가지고 영국도 빚더미에 올랐거든요. 그 영국 정부가 생각하기엔 야 이거 프랑스랑 그 전쟁에서 우리가 최정예 왕실 함대를 보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말이야. 빚이 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채무가 생기면은 가장 그걸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세금 때리는 거죠. 아 근데 말이야 이거 저기 영국 본토에 있는 이 시민들한테 세금을 뜯어내기엔 또 무리가 있고 이거 어디 돈 나올 구석 없나?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13개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거두면 되겠구나. 어이 대서양 건너에 있는 우리 식민지 주민 여러분, 영국 본국이 지금 빚더미에 좀 올랐는데 너희들이 좀 세금 좀 더 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지금 영국 정부는 이거죠. 야 우리가 말이야 너희들 도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배멀미 얼마나 심했는지 아냐? 미국 땅까지 가가지고 프랑스랑 전쟁해줬는데 양심 있으면 세금 좀 더 내라. 이랬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이 이민 1세가 아니라 2세, 3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아메리카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What? 지금 우리 보고 텍스 세금 더 내라고? 영국이? Why? 우리는 아메리카인인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던가 말던가 영국 정부는 13개 아메리카 식민지에게 세금을 때려 부과를 하는데 어디다가 세금을 부과하냐면 설탕, 커피, 와인 이렇게 짜잘한 거에 이제 그 세금을 때리다가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결정타가 하나가 있었어요. 인지세라고 해가지고 식민지에서 만들어지는 종이로 만든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때려버려요. 영국 정부가. 즉 뭐냐? 신문, 캘린더, 책, 달력이 캘린더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심지어는 유언장에까지 세금을 때려요. Father. Wait a minute. 지금 아버지가 거기 유언장에 뭐 쓰셨네요? That's right. 그 종이죠? Yes, 페이퍼인데요? 텍스 내세요. 이런 수준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그 불만이 커지겠죠. What? 우리 아버지 유언장도 텍스? Oh my God. 이러다가 슬슬 이 식민지에 있는 대륙인들, 아메리카인들과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영국인들 간에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다가 빵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1770년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발생하는데 이게 그 5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시민이랑 영국군, 그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간의 갈등 가운데서 영국군이 발포해가지고 5명이 죽는데 미국인들은 그걸 대학살 사건이라고 지금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열받았다 이거죠. 어쨌든 5명이 총 맞아 죽습니다. 보스턴 시내에서 그 장례식이 거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보스턴 시민 전체가 15,000명이었거든요. 이 5명의 장례식에 10,000명이 참석을 해요. 모든 보스턴 시민들이 거의 다 나온 거죠. 이렇게 여론이 점점점 악화되니까 영국 정부가 겁을 먹은 거예요. 뭐라고? 보스턴 시민 10,000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장례식 까딱하면 우리 반영 시위대가 되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우리가 좀 오버했나 봐. I'm sorry 식민지 여러분들. 세금 취소할게 해가지고 모든 세금을 다 취소해 버리는데 딱 하나만 빼고 뭐냐? 홍차 하나에만 계속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그 아편전쟁 등등등등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국인들은 그 당시에 홍차에 중독돼 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메리카 식민지에 살고 있던 분들도 영국 그 후손들이니까 홍차에 당연히 중독된 상황이었거든요. 뭐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홍차에 계속 텍스를 부과한다고? 이런 도둑놈들. 이런 상황에서 1773년 12월 16일에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보스턴 차, 띠띠빵빵 차가 아니라 똑똑똑똑 마시는 홍차 사건, 보스턴 차 사건인데 뭐냐면 이 보스턴항에 정박돼 있던 영국 배에 이 영국 반영 시위를 하던 그 식민지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영국 배에 올라가가지고 싣고 있던 영국 홍차 박스 300개를 다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영국은 홍차에 부과된 세금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붕당, 붕당. 야, 영국 홍차 다 바다에 버려, 붕당, 붕당. 아까운데 좀 건져서 우리 먹으면 안 되냐? 가만 있어 임마, 버려, 붕당, 붕당. 300개를 다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정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야, 역시 청년들 패기가 있어. 이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격분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미국 식민지에 있는 애송이들이 우리 브리티시 영국의 홍차를 바다에 갖다 버려? 보스턴항 폐쇄를 해버려. 그리고 주동자들 갖다 버린 놈들 다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소환, 재판 런던에서 받게 해. 이것들 진짜 버르장머리 콱 그냥. 그리고 몇 박스? 300박스 다 물어내. 너희들 식민지 보스턴에서 다 물어내. 그리고 기강이 해이해졌어 그래. 이거 영국 식민지 13개 식민지가 앞으로는 말이야 거기 주둔하고 있는 영국권들이 식민지 주민들의 주택과 식량을 작전상 필요하다면은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게 한다. 알겠나? 실시!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당연히 식민지 주민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영국 정부가 선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 모여라, 모여라. 어이, 13개 주민들, 식민지 대표들 다 모여요. 모여! 일로 와, 모여. 그래가지고 1774년, 그러니까 그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죠. 1774년 9월에 식민지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이거 영국 정부가 아무리 봐도 선을 좀 넘은 것 같소. 우리 식민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뭔가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름이 뭡니까? My name is George Washington. 그때 오하이오 계곡에서 완전 발려버린 그 장교 말인가?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손자병법 안 봤어요? 지금은 나도 잘 싸워요. 오케이. 관상을 보니까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될 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쪽은 조지 워싱턴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성함이 What's your name? My name is Samuel Adams. 그 맥주. 그 당시에 이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거든요. 아시다시피 세뮤얼 아담스라는 그 맥주는 보스턴 맥주지 않습니까? 요 사람 이름 따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지 워싱턴, 세뮤얼 아담스 등등등등 다 앉아요. 이거 우리 뭐 영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까요? 일단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뺏긴 권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버려요. 어이, 영국 정부, 앞으로는 너희들한테서 물건 안 산다. 영국 제품 불매. 영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것들이 본때를 보여줘야지 식민지 것들이 어디서 기어올라. 야, yes sir. 지금 13개 미국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지금 전봇대를 가지고 까부는 놈 있으면 무조건 발포하라고 지금 발포 명령 내려.
발포 명령이요? 그래, 발포 명령. Yes, sir. 그래가지고 1775년 4월, 그러니까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결정한 그 다음에 1775년 4월 19일, 우리로 치면 4.19 혁명 날이죠. 4월 19일에 매사추세츠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과 식민지군과 사이에서 첫 교전이 발생을 합니다. 탕탕 1775년 4월 19일 첫 교전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국군 대 아메리카 식민지군의 전쟁의 서막, 즉 미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워싱턴이 처음에는 어린 새파란 장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 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차곡차곡 이제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장교가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아메리카 이 식민지군 대륙군이 됐는데, 대륙군을 통솔할 사람 누구 없나? 그때 대륙회의 참석했던 잘생긴, 내가 대통령의 상이 되냐? 그 조지 워싱턴을 우리 총사령관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아.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정식 군대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약간 이 미국 식민지 안에서도 이 찬반 양분이 펼쳐지는 게 뭐냐면, 그냥 영국과 싸워가지고 영국의 본때만 보여주자라는 파가 있었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우리 식민지가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듭시다! 이런 파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야, 우리 조그만 섬나라한테 지배받는 거 쪽팔리지 않냐? 땅덩어리 봐라, 땅덩어리. 우리 식민지 13개 주 합치면 어마어마하잖아. 독립하자! 라는 독립파가 이제 이 우세권을 잡아가지고 이 독립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미국 독립선언을 합니다. 1776년 7월 4일 July 4th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7월 4일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데, 독립기념일 독립을 선언해봤자 영국에서 인정을 안 하면 끝이잖아요. 영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야야야, 뭐라고 지금 13개 주가들이 저거들끼리 지금 독립을 선언해? 안 되겠다. 지금 그 식민지에 지금 주둔하고 있던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잘 할 줄 알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영국 본토에서 세계 최강의 영국군 출동한다. 전함 출동! 그래가지고 독립을 선언한 미국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에서 130척의 전함, 그리고 3만 명의 정규군이 대상을 건너가지고 미국 쪽으로 갑니다. 미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